타고난 성격으로 승부하라. 윤택 9가지 삶의 성공 모델에 대해서 계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Keep reading. 다음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설문인데, ABC 항에서 A. 나는 일을 할 때 세부 계획을 세우느라고 앉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행동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밀어붙인다. 화가 날 때 무언가를 먹으면서 누그러진다. 이런 스타일. B는 나는 적응을 잘하고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일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고 서로 공감이 잘 된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한다. 공감형으로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 번째는 나는 일을 할 때에 먼저 앞뒤 순서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혼란스럽다.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화가 날 경우는 감정을 오래 하자고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한다. 감정이 상해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다른 일을 하면서 사귀거나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서 ABC형에서 이렇게 딱 보면 보이는 거죠. A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장형이다. 8, 9, 1. B를 선택했다면 가슴형으로 2, 3, 4번. C를 했다면 당신은 머리형으로 5, 6, 7번일 가능성이 높다. 삶의 9가지 모델에 대해서 9가지 앞서 소개한 장형, 가슴형, 머리형의 3가지 기본 유형들은 다시 각각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는 1에서 9부터 번호를 붙였으며 여기에는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 먼저 9가지 유형별 특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간략한 표를 볼까요? 9가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장형은 8, 9, 1 유형이 있는데, 도전형, 화합 전문, 계획 전문, 주도적이고 수용적이고 원칙적이고 도덕성. 조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호랑이, 대한민국, 중공업, 코끼리, 황소. 이렇게. 가슴형에 대해서 2, 3, 4 유형인데 협력, 성취, 창조, 이타적이다, 효율적이다, 창조적이다. 애완견, 독수리, 고양이. 머리형은 탐구, 헌신, 열정, 논리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부엉이, 사슴, 원숭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유형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는 각 번호의 유형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아이템, 최고 경영자의 경영 스타일, 조직 문화 등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이 달라진다. 원칙적이고 사회 계획을 외치는 시민단체는 1번 이렇게 해서. 유의할 점은 각각의 번호 유형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질을 대표하는 것이다. 목표와 경쟁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군요. 특징. 내 안의 빛을 찾는 여행. 에너지는 흐른다. 다양한 유형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완전한 성공을 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부터 9까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를 정리해서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1번과 4번과 1번과 7번과 혹은 2번과 8번과 2번과 4번과 뭐 이렇게 쭉쭉 연결되는 스타일을 하면은 9가지 유형에서 특징을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게 된다.
기본적으로 9가지 중 한 가지 유형만을 타고 태어나지만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나 스트레스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이동시켜 다른 유형의 특징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번호 외에 다른 번호 유형 쪽으로 에너지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곧바로 직접 갈 수 있는 유형이 있고, 다른 유형을 거쳐서 돌아가야만 하는 유형도 있다. 간혹 그렇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유형들이 있다. 양날개, 앞서 소개했듯이 완전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친구 유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두 친구가 바로 양쪽 날개이다. 날개는 자신의 번호 유형 양옆에 위치한 유형들을 말한다. 만약에 8번 유형이라면 7번과 9형 유형이 다른 날개가 된다. 양쪽 날개는 자신의 일부이며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성장의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잡아준다.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1, 4, 8, 9, 10 서로 도우면서 그 사이에 균형을 이루긴다. 새가 하늘을 날면서 바람이 불거나 방향을 바꿀 때 날개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균형을 잡듯이 양날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자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서 함께 나갈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발전 방향과 후퇴 방향, 양쪽 날개 외에도 우리를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두 지점의 유형들이 있다. 바로 발전 방향과 후퇴 방향에 있는 번호 유형들이다. 이 유형들은 9가지 각 유형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발전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고, 부정적인 의식으로 퇴화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발전 방향과 후퇴 방향은 9가지 유형들을 연결하고 있는 두 개의 도형을 따라서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반대 방향으로 9가지 유형 중에서 무엇이든지 원칙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일에 전문가인 1번 유형의 예를 보자. 1번 유형은 완력을 기하기 위해서 매서히 비판적이거나 경직된 사고를 갖기 쉽다. 그러나 발전 방향으로 가게 되면 7번 유형의 긍정적인 자질과 낙관적인 세계관을 수용함으로써 더 개방적이고 유연해지며 융통성을 발휘하는 원수감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후퇴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매서히 진심으로 노력하고 공과사를 분명히 하며 공평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1번 유형이 4번 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자기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서 원칙과 태도를 멋대로 바꾸어 적용하기도 하고, 감성 기복이 심해지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화합 전문가인 9번 유형이 후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유와 포용력으로 매서를 수용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6번 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처럼 남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태도로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된다. 반대로 발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태하고 우유부단하며 일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잃어버린 쉬운 9번 유형이 계획성 있고 신속하게 일을 성취해내며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하는 3번 유형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화합 전문가 도전, 개혁, 협력, 성취, 창조, 탐구, 헌신, 열정, 도전, 화합, 발전 방향. 휴식처이자 안전지대이기 때문이다. 도피가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문제를 잠시 덮어두거나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발전 방향으로 옮겨감으로써 내면의 무한한 에너지와 훌륭한 자질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강점과 약점은 동전의 양 뒷면과 같으므로 무엇이든지 맞다 틀리다 식의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조화 상생의 원칙이다.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피해서 후퇴 방향의 안전지대 쪽으로 도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나름대로의 플러스 발상이냐 마이너스 발상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문제로부터 도망칠 자신만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삶의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쨌든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의식수준이다. 그렇다면 9가지 유형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나의 좋은 자질들을 발견하고 할까? 만약에 사과 농장의 주인이라면 가을에 사과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 사과나무에 어디에 물과 거름을 주겠는가? 줄기, 잎, 뿌리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사과 농장에서 완전한 행복과 성공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삶의 어디에 물과 거름을 줄 것인가? 인생이라는 태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삶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식수준이다. 우리는 의식 혹은 의식수준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쓴다. 도대체 그 사람하고는 의식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하겠어. 제발 의식수준을 좀 높여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이 틀려 먹었다니까? 넌 그런 의식은 정말 그 생각? 맞다 틀리다는 평가를 한다. 기업에서는 사원들의 의식 계획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나 정작 교육 담당자나 경영자에게 의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곧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말이기 때문이다. 의식에 대한 정의는 맞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생각, 말, 행동을 결정하는 숨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인간의 타고난 유형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울고 있는 것일까?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뻐서 우는 사람, 두려워서 우는 사람, 감동해서 우는 사람, 연인과 사랑을 나누며 가슴이 벅찬 눈물을 흘리는 사람 등등 우는 이유도 다르다. 또 웃음의 의미도 다 다르다. 기뻐서 웃는 사람, 의의가 없어서 웃는 사람, 냉소적으로 웃는 사람, 교육을 받아 습관처럼 웃는 사람, 행복해서 웃는 사람 등 다양한 웃음이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잘 웃는 사람은 의식이 높은 사람, 화를 내거나 우는 사람은 의식이 낮은 사람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의식 수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출발하고 있는 내면에 뿌리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으면 어떠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다음 의편은 인류 최초로 인간의 의식 수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해낸 것으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근육의 힘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운동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20여 년간 수백만 번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기도 하다. 의식은 그 수준에 따라서 고유한 밝기와 강도의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놀랍게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 의식 에너지 장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1에서 1000룩스까지의 수치로 측정하여 모두 17단계로 분류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밝혀진 의식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룩스인 용기 이상의 의식적인 의식 수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파워라고 하고 200룩스 이하의 부정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폴스라고 한다. 파워는 내면에서 분출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며 폴스는 외부에서 자극으로부터 주어지는 억지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인 사랑의 의식의 밝기 의식 수준, 감정, 행동에서 밝은 수준으로 갈 것인가, 어두운 수준으로 갈 것인가, 마이너스 발성이냐, 플러스 발성이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힘을 표현할 때 Power of Love 또는 Army Force 저마다 타고난 유형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의식 수준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뿌리, 지식의 기반.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르치고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부정적인 의식으로 접근한다면 만족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자, 그렇지요. 의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 말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면
성공 마인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타고난 유행은 바꿀 수 있나? 그러면 인생이라는 문제를 푸는 공식은 타고난 유행은 절대 바꿀 수 없으며 바뀌지 않는다. 각자가 타고난 번호 유행 외에도 날개나 발전 방향, 후퇴 방향에 있는 유행들의 자질을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타고난 유행이 다른 유행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타고난 유행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면에 걸쳐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인생이라는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과 10이라는 숫자를 주어졌을 때 어떤 공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답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해서 110이라는 답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빼서 90이라는 답을 낸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곱해서 1000이라는 답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서 10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10. 저마다의 답이란 것이 주어진 것을 마이너스를 하느냐 플러스를 하느냐 곱하기를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사람이 답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각자 답이 다 다를 뿐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곱하기로 태어난 사람을 더하기로, 빼기로 태어난 사람을 나누기로 고쳐보려고 무수한 시도를 한다. 지식을 자기 방식대로 고쳐보겠다고, 직원들을 한번 바뀌어보겠다고, 국민성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기를 쓰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방법이다. 차라리 내 아이가 곱하기 공식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나누기 공식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내가 바뀔 때 다른 사람도 바뀐다.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적자 생존의 험난한 정글에서 살아남아서 성공의 고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힘든 일일 수 있다. 실제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득이 된다는 거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장하고 더 높은 성공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 안에서 답이 있다. 만들어보자. 도무지 이해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행동들이 진심으로 이해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원망들은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충돌로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다른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변화의 창문은 안에서 잠겨진 것이므로 밖에서 절대로 열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루에 100번 되풀이하던 부정적인 습관과 행동들이 99번으로 98번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점차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 가까이 될 수 있을 그런 것은 변화.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타고난 번호 유행에 대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하군요. 이것을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더 깊이 알므로써 지피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번호 마리아형. 이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번호로 보인다. 특히 그 번호 유형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이기 쉽다. 이들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눈에 거슬리면은 그 사람과 같은 번호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몰아서 비난한다. 그럼 그렇지. 0번이 어디 가겠어? 그럼 그렇지. O형이 어디 가겠어? A형이 어디 가겠어? B형이 어디 가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서 말하기 싫다는. 전라도 어디 가겠어? 경상도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0번은 도무지 안 맞아 하는 식으로 특정 번호 유형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요. 배째라형, 배째라. 자신의 번호 유형을 알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 유형 자체를 인정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다. 이를 대나들할 수 있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공격해 나가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 난 뭐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 어쩔래? 하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좀처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좋지 못한 자질이나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거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방어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국 도움을 주려는 주위 친구나 동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이러면 망조가 되는 거지. 이러면 스스로 망하는 거지. 소탐대시 되는 거지. 이러면 패배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이는 고쳐야 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막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라는 아주 망하는 거죠. 자포자기형은 뭘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은 부정적인 부분을 창피하며 숨기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비하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또한 자신이 영변 유형이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두려워서 때로는 다른 유형인 척하기도 한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왜 하필 이 번호로 태어났을까? 0번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시 난 0번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린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 숨기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용기에 박수 쳐주며 진심으로 격려해 줄 수가 있다. 누구나 위의 현상들 중에 한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폭넓고 높은 의식으로 크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타고난 의식서전 뿌리에서부터 실제로 자기 본의 유형의 강점과 좋은 자질들을 잘 살려서 의식서전에 높아지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9가지 유형의 모든 긍정적인 자질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따라서 의식서전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자질들을 모두 갖게 되며 분열과 경쟁의 방향에서 통합과 화합의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됨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일지라도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유형을 찾기 어려울 때는 자신이 평소에 되고 싶었던 기질의 유형, 자라면서 교육과 학습에 의해서 훈련받은 유형에 자신을 메워두거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후퇴 방향 혹은 날개 쪽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나 반대로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발전 방향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분노 유형을 찾는 데 애를 먹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8번 유형 같긴 한데 7번이나 9번 혹은 5번이나 2번 유형의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8번 유형일 확률이 높다. 7번과 9번은 그 사람은 늘기의 유형이고 5번과 2번은 각각 후퇴 방향과 발전 방향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이나 4번 유형을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런 형태가 있고, 혹시 자신의 유형을 찾기 어렵고 계속해서 혼돈이 온다면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번호 유형을 2, 3개 체크해서 간격을 두고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고,